있습니다. 66번부터. 지금 산의 정상까지 오른 코스가 2개 있대요. 쌤이랑 산 문제는 실제로 산을 그려서 푸는데, 얘는 올라가는 길만 2개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A 코스, B 코스 이런 느낌으로 됐습니까? 채점은 이따 해주시고요. 지금은 A 코스로 올라가는데 시속 2km로 올라갔대. 그 다음에 B 코스로는 시속 4km 올라갈 거. 그러니까 이 거속식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림을 그려서 풀면은 문제 읽으면서 하나씩 써놓고 그림 보고 맨 마지막에 풀어주면 되겠죠. 내려온 거구나? 맞네?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온 거구나?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총 3시간 30분 걸렸대요. 됐습니까? 어차피 나랑 뭐로 풀겠어? 시속이니까 시간으로 바꿀게. 30분 몇 시간? 2분의 1시간. 3시간 더 할 거니까 2분의 7시간까지. 그 다음에 A, B 두 코스의 거리합은 10km인데요. 문제에서 거리의 차를 물었잖아.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거리야. 우리는 이제 미지수를 2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식 하나 바로 나왔네. 둘이 더해서 몇 킬로미터? 10km. 두 번째 식 구한 그 시간으로 식 써야겠죠? 시간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4분의 y. 그러면은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여기다 얼마 곱할까 쌤이랑? 4. 그러면 x 플러스 y는 10이고 4 곱하면은 2x 더하기 y는 14까지 빼볼까? 몇 x 차이? x 차이. 얼마 차이? 마이너스 4 차이. x는 4고요. y는 6이 나오죠? 문제에서 당연히 음수도 없을 뿐더러 거리의 차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셔야 됩니다. 4번. 봅시다. 거속시가 또 어려운 건 애매하게 어렵기 때문에 잘 볼게요. 지금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얘들 어때? 둘이 24km만큼 떨어져 있대요. 근데 이제 태리와 서연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 어느 중간쯤에서 만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태리도 이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서연이도 이쪽으로 이동할 건데 일단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얘가 움직인 거리가 있겠죠. 얘가 움직인 거리가 있을 거고 그 거리를 더해서 얼마가 나오겠어? 24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은 테리랑 서연이는 이 거리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출발했는데 만난 거니까 서로 이 거리는 움직여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리를 앉아서 해야지. 안 보이죠, 애들. 거리 더해서 24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 더 찾아볼게. 뭐가 있다 봤더니 이 말에서 너네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동시에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이건 어떤 설명일까, 원준아? 동시에 출발해서 도중에 만났다. 같이 출발해서 만난 거는 당연히 같은 시간에 만났겠죠? 그러면은 저기서 힌트를 뭐로 얻어줘야 되냐? 둘이 움직인 시간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문제 유형이 특이한데 우리가 미지수 XY를 써야 되잖아. 그 다음 문제에서 이제 테리가 걸은 거리를 물어봤지만 쌤 뭐라고 쓸 거냐면은 테리가 움직인 시간 X라고 써볼게. 그러면 서연이가 움직인 시간을 X라고 쓸 건데 나는 미지수 2개 써야 돼서 그냥 Y라고 쓰겠습니다. 일단. 그렇지. 그 봅시다. 이거 거리 한번 쌤이랑 구해볼까요? 거리 어떻게 구하지? 거속시에서? 속력이랑 시간을 곱해야겠죠? 테리 시간 X. 속력 얼마야? 테리 거 안 써놨구나. 얘는 5km per hour고요. 서연이는 3km per hour입니다. 그러면 테리가 움직인 거리 구해보자. 속력, 시간 5x.
서연이가 움직인 거리 구해보자. 3y. 이게 얼마? 24. 식 한 개 더 필요한데 뭐라고요? 둘은 시간이 똑같다. 그럼 뭐가 돼버리겠어 얘들아? 그냥 5x, 3x가 돼버리겠죠? 그럼 8x가 얼마인 거예요? 24. x는 3. x가 3이니까 y도 3. 둘은 3시간 움직인 건데 문제에서 원하는 테리가 걸은 거리. 테리가 걸은 거리 얼마겠습니까? 15km가 되겠죠. 얘는 미지수를 2개 안 써도 맞출 수 있는 문제긴 한데 그 다음 이게 72번. 얘도 많이 어려울 텐데 아까 거 조금 응용하면 풀 수 있거든요.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지금은 형이랑 내가 학교를 갈 건데요. 당연히 같은 집에 살 거고요. 같은 학교를 다닌다고 가정을 하는 건데 형이랑 내가 움직여. 그럼 일단 뭐가 필요하겠어? 형 속력이랑 내 속력이 필요하겠죠? 형 속력 보이십니까? 분속 50m. 형은 걸어가나 봐. 맞지? 두 번째, 동생의 속력 어때? 200m. 동생은 자전거를 탄다고 써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번엔 잘 봐. 이게 어때 얘들아?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어떻습니까? 형도 집에서 학교까지 갈 거고 동생도 동생이냐? 그치? 나라고 해볼까? 나도 집에서 학교까지 가겠죠. 그럼 둘이 등교할 때 움직인 거리는 어때? 그렇지. 얘는 거리 구하고 갔다 오될 겁니다. 그럼 아까랑 문제 유형이 어때? 아까도 시간 갔다 오고 둔 거를 우리가 해석한 거잖아. 아까 문제 읽고. 얘도 거리랑 거리가 같다를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근데 뭐 거리를 x라고 두고 여기서 나온 시간 하나 y를 둬도 풀긴 풀릴 텐데 뭐 일단 볼게요. 알겠습니까? 그럼 거리 한번 쌤이랑 구해보자. 아까 거리 구한 것처럼 뭐랑 묘랑 비교해? 속력이랑 시간이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럼 이제 뭐가 없어 얘들아? 그렇지, 이건 속력이잖아. 거리는 정해져 있다고 했고 시간이 없죠. 시간을 뭐로 둬주면 돼요? x랑 y로 두 개 쓰면 됐습니까? 그러면 거리 구해보자 얘들아. 속력 시간 50x. 거리 구해보자. 200y. 둘이 같대요. 그럼 혹시 50이랑 200 관계 어때? 4배. 약분할게. 그럼 x는 4y까지 됐어요? 이제 이게 어렵다. 너네 이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잘 봐. 너네 당연히 자전거가 빨라? 걸어가는 게 빨라? 자전거가 빠르죠. 그럼 우리가 정해진 거리를 빨리 갈 수 있다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까 덜 걸릴까? 덜 걸리겠죠. 그럼 시간이 덜 걸린다는 거는 만약에 등교 시간이 30분 걸렸어 10분 걸렸어. 그럼 누가 더 덜 걸린 거야? 10분. 숫자가 작은 거죠. 이런 문제 유형 뭐 있었어? 막 유리하다 있었잖아. 우리가 그 할인권 금액 구매할 때 유리하다는 게 뭐였어? 더 싸다였잖아. 여기도 시간이 덜 걸린다는 거는 시간이 말 그대로 숫자가 작으면 되거든요. 그럼 잘 봐요. 나랑 이제 이 시간으로 시계 쓸 건데 문제 한번 읽어보면 봐야죠. 형이 분속 50m로 걸어간 지 24분 후에 동생이 출발한 거거든요. 그럼 어떤 설명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몇 시에 출발하냐 보통 학교? 8시에 출발해도 되나요? 그냥 7시로 갈까 그러면? 7시에 출발해볼게. 그럼 좀 오버하긴 하지만 아니야? 이렇게 해보자. 7시 40분에 도착했어. 됐습니까? 그럼 형 나는 몇 분 걸린 거야? 40분 걸린 거죠. 근데 동생 나는 몇 시 출발하는 거야? 7시 24분에 출발하는 게. 근데 나는 몇 시에 도착하는 거야? 7시 40분에 도착하는 거거든. 왜?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날 몇 분 걸린 겁니까? 16분 걸린 거겠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니까 형이 움직인 시간이랑 내가 움직인 시간이 있지만 동생이 더 늦게 출발한 거잖아. 맞죠? 근데
동생이 덜 걸린 거라고, 숫자가. 얘가 숫자가 더 작은 거야. 맞지?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줘야 가 되겠어? 24분. 더 늦게 출발한 만큼. 아니면 형이 24분 먼저 갔으니까 형이 더 오래 걸린 거잖아. 형한테 빼서 얘랑 갔다고 놔도 돼.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겠죠. 맞지? 식을 쓰고 너네가 실제 예시를 들어보고 아니면 생각을 했을 때 생각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해야 될지 여기다 해야겠지. 만약에 여기다가 더하기 24를 했어. 그럼 생각을 하는 거지. 형이 더 느린데? 형에다가 분을 더 더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더 빠른데 늦게 도착할 리가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빼기 24 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x가 몇 y래 얘들아? 4y래. 대입할게요. y 넘어갈까? 24 넘어갈까? 약분하면 y는 8. y가 8이니까 x 얼마예요? 4, 8에 32까지. 그래서 형이 학교까지 걸린 시간 32분. 됐나요? 응. 그 다음에 75번 볼게요. 지금 둘레 길이가 1.5km인 저수지를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 이것도.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거속식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 이것도 어렵거든. 잘 봅시다. 일단 이거 우리가 저수지를 돈다고 써있지만 그냥 운동장 도는 거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 다음 잘 봐. 지금 나는 1.5km 되어 있잖아. 이 미터로 바꿀게. 몇 미터? 1500m. 그 다음 잘 봐요. 문제 읽어보면은 여기 써있죠?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고. 됐습니까?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누구랑 누구랑? 형이랑 동생. 그럼 혹시 첫 번째 뭐라고 써있는지 보여요? 각각 일정한 속력으로 저수지의 둘레를 같은 방향으로 뛰면은 15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잘 봐 얘는. 너네가 오래 달리기를 하죠? 하냐? 학교에서? 이어 달리기? 뭐 이어 달리기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몇 바퀴 이렇게. 응, 맞지. 그럼 여기서 출발하잖아. 네. 맞죠? 그러면 두 명이 이렇게 출발했다고 쳐보자. 그럼 쭉 가다가 얘가 빨라. 맞지? 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따라 잡힌 거죠. 보라색이. 네. 그럼 왜 따라 잡혔다고 말하지? 느려서도 있지만 같은 지점에서 같이 출발했는데 점점 달리다가 흰색이 어떻게 해버린 거야? 출발.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아버린 거잖아. 네. 맞아요? 네. 다시 말하면 추월하기 전에 결국 만나지 둘이. 그걸 문제에서 원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같은 방향에서 출발해서 다시 만나려면은 둘 중에 누가 빨라야 되고 형이. 빠른 다음에 몇 바퀴 차이 나야 돼? 한 바퀴 차이 나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두 번째로 만남일 때는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만날 때 언제냐고? 그럼 몇 바퀴 차이 나면 되겠어? 두 바퀴 차이 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이거는 암기해주면 좋긴 한데 좀 생각해도 돼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나랑 문제를 뭐로 풀 거냐면요. 거리에 차로 풀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거리에 차로 풀 거야. 알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뛰면 3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 문제가 있는데요. 얘는 형이랑 나가 이렇게 출발하는 거다. 그럼 여기서 만났지? 왜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인 거리랑 형이 움직인 거리랑 더했더니 같은 거 아니야.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만날 수도 있어요. 더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한 바퀴가 되니까 만나는 거겠죠. 됐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은 뭐라고 써주면 될까? 거리의 합으로.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계속 나와. 그래서 암기 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같은 방향은 거리의 차고요. 반대 방향은 거리의 합입니다. 그럼 잘 봐요.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해?
뭐 필요해? 속력, 시간.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은 다 나와 있습니다. 왜요? 반대 방향은 미안, 같은 방향은 몇 분 걸렸대요? 15분. 그렇지. 반대 방향은요? 그렇지. 그러면 뭐가 부족해? 시간은 나와 있어. 속력. 됐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거속시가 있으면은 두 개를 주고 한 개를 풀으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다 문제가 뭐야? 하나 줘놓고 하나 물어보고 하나 우리가 약간 유형을 파악해서 풀어줘야 돼가지고 좀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거리는 우리가 미지수로 두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속력만 미지수로 둘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빠른지 주는데 써있냐? 그렇지. 형이 동생보다 빠르대요. 뭐 빠른 건 중요하지 않고 나랑 그래서 형의 속력 X, 동생의 속력 Y라고 넣어볼게. 어차피 우리가 대표 문제 처음 푸는 거고 유형 여러 가지 많으니까 이거는 계속 너네가 풀면서 이것만 조금 응용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첫 번째 풀어봅시다. 형의 거리, 동생의 너무 쓸 필요 없겠다. 형이랑 동생 거리 구해보자. 1번 형 거리 얼마입니까? 형 속력 형 속력 같은 방향 시간 15x 15x 좋아요. 두 번째 동생 속력 같은 방향 시간 빼기 15x 15y 구했죠. 근데 같은 방향 뭐 하자고 했지? 거리의 차이가 점점 쌓이면서 한 바퀴가 내가 추월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게 거리의 차이인 거죠. 근데 문제에서 우리가 만난 거잖아 처음으로. 그러면 한 바퀴 차이 1500m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너희가 이제 신경 써줘야 되는 거 뭐 있어? 일단 잘 봐요.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얘 15분입니다. 시간 아니고 분이야. 너네 분으로 해석한 거고요. 두 번째 우리 1500으로 해석한 거죠. 1.5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지금은 뭐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된 거예요. 그럼 너네가 15 약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여기죠. 반대 방향. 그렇지. 3분이니까 여기 뭐로 바뀌면 돼? 3x 3y. 반대 방향은 더하기. 그렇지. 이게 또 한 바퀴 1500m. 다 약분해주면 될 것 같아요. 15 약분해보자 얘들아. x 빼기 y는 100. 3 약분해보자. 3, 5, 15니까 x 더하기 y는 응? 500 그렇지. 500이죠. 땡큐. 더 할까요? 네. 2x는 600, x는 300, y는 200. 됐습니까? 빠르다? 1분에 300m를 갈 수 있나 우리가? 뛰어서 그러니까 뛰어서 가야겠죠? 60초에 300m면 1초에 5m야? 가능하죠. 가능하겠죠? 그러면 10초에 50m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단위 뭐로 써줘야 되더라? 지금 잠깐만 속력 구하는 거잖아요. 속력이고 이시 이렇게 쓰면 조금 애매할 것 같아. 어떻게 써볼까? 정확히 단위까지 맞춰보자. 보통 속력은 여기는 그 거리 단위고 여기는 시간 단위 쓰죠. 뭐 킬로미터 per hour 이렇게 쓴 것처럼 여기 뭐라고 쓸게요? 단위. 우리가 지금 미터로 바꾼 거죠. 300m per 분이니까 미닛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열리면 시험은 거의 없어요. 응? 열리 키우면 거의 없어요. 열심히 거의 없죠. 그 다음에 열리면 쉬웠는데 식 만들기. 맞죠. 봅시다. 이것도 문제 유형인데 혹시 분응식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을까 없을까? 배 이렇게 내려가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 해본 적이 그거 얼마 전에 있죠? 쌤이 준 종이에서 나왔어요. 있죠? 그럼 뭐가 필요해? 강이 필요하고요.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죠? 그럼 잘 봐 얘들아. 너무 또 미안한 얘기지만 다 유형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근데 약간 왜 배의 속력 X야. 강물의 속력 뭐야? Y 끝. 그냥 설정해두고 푸세요. 알겠죠?
그럼 지금 총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30km인 거죠. 그럼 잘 보자. 우리가 배가 강물을 타고 내려갈 때는 배의 속력이랑 강물의 속력을 더해줘야겠죠? 얘는 속력이에요.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강 길이를 쭉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려올 때 몇 시간 걸렸대요? 그렇지. 이게 얼마예요? 30km. 두 번째,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배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물은 내려가고 있죠? 그럼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부딪히겠죠? 원준아! 뭐라고 했어 내가 방금? 어떻게 한다고? 올라간다고 했다고 내가? 부딪힌다고 했는데? 거슬러 올라가. 일어서야겠죠? 이거 됐습니까? 그럼 잘 봐요. 무조건 배의 속력이 일어나. 일어서 들어. 배의 속력이 무조건 빠르겠죠? 맞습니까? X에서 Y 빼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속력이야. 여기다 시간 몇 시간 걸렸대요? 에? 5시간. 이게 얼마? 30. 그럼 또 3 곱하기 10, 5 곱하기 6 뭐 해주면 돼요? 빼기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더해서 10, 빼서 6. 더하면 그러니까 봐봐. 10.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식 쓰면 우린 무조건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맞지? 식은 잘 써주셔야 됐는데 이제 식 쓰기가 어렵다는 거. X는 8이고요. Y는 8이랑 뭐 더해야? 2 더해야. 됐습니까? 뭐 구해달래? X만. 배의 속력만.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많이 해놔가지고 남은 유형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혹시 또 미안한 얘기인데 또 유형이거든요. 기차 문제 혹시 부등식에서 풀어본 적 있나 우리? 기차 문제 없지. 시험 문제 예전에 푸는 적 있어요. 자동차 있나 부등식에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기차 문제도 유형인데 하나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잘 봐요. 혹시 뭐가 언급이 없지? 문제 읽어보면은 숫자로 일단 뭐 길이 800m 나와 있고 시간 나와 있고 속력이 없죠. 그럼 속력을 구하는 문제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얘는 또 속력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잘 봐. 힌트. 혹시 마지막 얘 물어봤구나. 기차 속력 물어봤네. 잘 봐. 얘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겁니다. 어때요? 어떤 기차가 얘들아 기차라고 해볼게요. 어떤 기차가 뭐 800m 다리를 움직이는 거고요. 400m 선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기차가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쌤 뭐라고 쓸 거냐면요. 속력은 같다고 식을 쓸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미지수 x, y를 두려면은 좀 애매하긴 하네. 미지수를 2개 써야 돼? 아니다. 그러면 그냥 미지수 써야겠다. 잘 보자. 혹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뭐라고 쓸까요? 속력 x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그럼 지금 문제도 보면은 우리가 2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2가지 경우를 둘 다 구해볼 건데 잘 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800m짜리 다리가 있잖아. 맞죠? 근데 혹시 문제 잘 읽어보면은 어떤 문장, 어떤 단어 설명이 있거든요. 이 기차는 길이가 8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23초가 걸렸다. 여기서 혹시 너네가 파악해줘야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완전히. 그럼 어떤 설명이냐면은 나는 이 터널을 일단 지나는데 몇 초 쓴 거야? 23초 쓴 거죠. 그 다음 우리는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은 몰라. 속력은 구하는 거야. 이렇게 X는. 그럼 속력을 구한다는 거는 거속시에서 속력은 뭐 분의 뭐요? 속력. 시간분의 거리. 시간 구했네? 그러면 X는 일단 23초 분해로 시작이 될 것 같아. 그럼 분자의 뭘일까 봤더니 이 설명입니다.
어떻게 23초가 카운트가 된 거냐면은 기차가 쭉 지나가잖아 이렇게. 이 대가리가 딱 여기를 지날 때 차로 딱 센 거야. 그럼 기차가 쭉 지나가겠죠? 네, 끝에까지. 그러면 이렇게 딱 앞 꽁무니가 나올 때 타이머를 끈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통과한다는 거는 그렇지. 다 나와야 돼 기차가. 이런 느낌으로. 그럼 잘 봐야 돼요. 23초 동안 기차는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거리가 800m. 다리도 움직였고 800 더하기 기차도 나와야 되잖아. 그럼 기차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언급이 따로 없는데 얘도 필요해. 그래서 우리 연립방정식 활용, 연립방정식 단원 x, y 꼭 두 개 써야 된다고 했었죠? 속력이 x이기 때문에 여기를 y라고 써주셔야 돼요. 23분. 그래서 기차의 기차 문제는 기차의 길이랑 기차의 속력으로 또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야, 어렵죠? 어쩔 수 없어. 같은 유형 계속 3-4개 반복해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쌤이랑 거리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얘들아 거리 뭐라고 쓸까? 800m 다리랑 기차의 길이까지니까 얼마? 800 더하기? 그렇지. 근데 잘 봐요. 이 두 번째 식은 뭐냐면은 이제 여기 쓸 거잖아 우리. 맞죠? 근데 아까 맨 첫 번째 뭐라고 했었죠? 일정한 속력. 그럼 또 여기 뭐 써줘야 돼? 속력이 똑같아. X. 속력이 똑같으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제 너네 써줘. 이거 똑같아 식이. 몇 초 걸렸대요? 13초. 거리 뭐라고 쓸까? 몇 미터 터널? 400m 터널 통과할 건데 그렇지 Y까지. 아 완벽하네. 그럼 이렇게 연립방정식 되어 있으면 애들 그냥 대입법이잖아. 둘이 뭐 하면 돼요? 같다고 써주시면 되고요. 그때 문제의 답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어떻게 풀게 너네? 20. 분수는 분수에 어떻게 풀자고 했었지? 그 대학선. 대각선의 곱을 쓰자고 했었죠. 근데 어렵다고 대각선의 곱이. 알겠죠? 천천히 해보자. 응. 8 곱하기 13 먼저 해보자 일단. 8,000 더하기. 아니 8 곱하기 13만. 8, 3에 24. 8, 1은 8. 아니 그냥 8이랑 10. 8이랑 13만. 8, 3에 24. 104. 104. 응. 104에 아직 공 안 쓴 거 몇 개? 2개 붙일게. 됐어? 일단 누구만? 이렇게만 둘 먼저 한 거야. Y도 해줘야죠. 13Y 됐어요. 두 번째 23 곱하기 4 해보자. 4, 3, 12 4, 2, 8 92에 공 2개 더하기. 아직 23 안 한 Y까지 됐어요. 잘하네. 넘기자. 10Y 여기도 92에서 104만 빼보자. 1200. 그치? 104에서 92 빼면은 12 나오는데 공 2개이니까 1200. 공 지워. Y는 얼마? 120m. 혹시 문제에서 원하는 거 Y야? X였잖아요. 그 Y 어떻게, Y로 X 어떻게 구해? 아까 이게 X였잖아요. 다시 대입하는겨. 알겠죠? 그 답은요? X는 23분의 120 넣을 거니까 920까지. 약분이 되게 주겠죠? 맞죠? 400. 예, 420인데 이렇게 하면 4가 되겠죠. 40까지. 됐어요? 그치? 이거니까 X는 40m를 1초에 가는 거니까 맞는 말 같죠? 만약에 400m를 1초에 간다? 말 안 되죠? 제트기도 아니고 맞지? 이렇게 좀 약간 너네가 답을 구해놓고 이게 또 말이 되는 걸 써놨겠지 뭐 맞죠? 됐습니까? 이제 거속시가 좀 어려운 게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알지? 다 틀려도 된다는 거. 소금물은 많이 연습이 돼 있었으면 좋긴 하겠는데 어차피 그때랑 똑같습니다. 더 쉬워질 수도 있어. 알겠죠? 가봅시다. 지금 쌤은 총 3개만 세팅해도 돼? 그 다음에 기억날라나 말라나. 여기 잠깐만. 왜 보고 읽어? 30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6% 300g. 여기 누구 자리야? 소금 자리인데 소금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100단위 있을 때 곱하기 100분의 6. 100의 자리랑 퍼센트랑 곱하자고 했었죠. 18%. 맞지? 왜냐면 이게 100이 자리일 때만 쓰는 겨. 18
예, 그거죠 뭐. 100의 자리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네. 알겠죠? 뭔지 아시지? 10회짜리면은 10의 자리면 소금 공식 써야겠죠. 소금의 양 공식 얼마입니까? 소금의 공식 그 뭐지? 그램 그 물 소금물 곱하기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까지. 근데 지금 방금 선생님이 말한 설명은 어떤 설명이야? 이렇게 소금물이 100짜리가 돼버리면은 공두개 지워지니까 그냥 100의 자리랑 얘랑 곱하자고 하는 거예요. 농도랑 곱하자. 알고 계시죠? 다시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시 활용 공부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제 여기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x분의 똑같이 쓸게요. 8% 8%, 5%. x분의 여기 Xg 쓸 건데 원래 우리가 여기 얼마 썼었어? 300 빼기 X 썼었는데 그렇게 안 써도 된다고 했죠. Y라고 쓰면 돼. 어때? 더 편해졌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일단 둘이 더해서 300g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뭐로 써주면 될까요? x는 300 소금의 양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100다 아닐 때는 아까처럼 공식을 써주셔야 되는데 공식 뭐라고 했냐면은 100분의 농도 100분의 8 곱하기 x 해줘야 돼요. 100분의 8x 100분의 농도 곱하기 y 해주셔야 돼요. 100분의 5y까지 알겠죠? 여기만 조금 잘 신경 써주시고요. 100을 곱할까? 100을 곱해? 네. 맞죠? 8x 5y 1800 여기 얼마 곱할까? 5가 낫겠죠? 5x 5y 1500 빼면 얼마? 3x 300 약분하면 그렇지요. 잘한다. x가 100이면 문제 답은 y는 200 x니까 100g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번 볼게요. 지금 문제 또 읽으면 얘들아 얘는 농도가 안 주어져 있고요. A랑 B 소금물에서 몇 g을 퍼다 쓴 겁니다. 아시겠죠? 확인해 주시고요. A 소금물이니까 농도 A%. B 소금물이가 농도 B% 설정해 볼게요. 그럼 잘 보자. 첫 번째 힌트는 뭐라고 써 있을까? 농도와 다른 이제 A랑 B 농도 써놨어. 이제 너네가 몇 g씩 퍼서 만들어줘야 돼. 문제 읽고 써줘야 돼. 첫 번째 몇 g 퍼왔대? 200g. 두 번째는 300g. 그러면 더해서 몇 g 됐겠어? 500g. 근데 이게 농도 몇 %래? 그렇지. 읽고 써줘야 돼. 어쩔 수 없어. 10% y%. 그럼 여기 얼마 할까? 40 40까지. 그렇지. 잘 봐. 소금물이 100짜리네? 그럼 개꿀이지. 왜? 어차피 A 소금물에서 퍼온 거니까 농도 A%일 거 아니야. 그럼 소금의 양 얼마겠어요? 2 곱하기 A, 2A요. 여기 B%겠죠? 그렇지. 개꿀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 것도 바로 풀어볼까요, 우리? 그 다음 건 뭐야, 얘들아? 300g, 200g. 똑같은 500g. 농도는 10%로. 그럼 여기 밑에 바로 식 써버리자. 몇 g 소금의 양? 그렇지. 몇 g 소금? 3A. 몇 g? 2B. 혹시 그때 기억나시나? 얘를 6A, 6B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어떤 식이 있었냐면은 개수가 어때요? 대칭되죠? 그냥 바로 그렇지. 똑똑이. 5A 더하기 5B는 90. 약분 싹 해버려서 A 더하기 B는 얼마? 90이랑 5랑 18까지. 그래서 뭐 좀 번거롭겠지만 이 숫자가 나중에 더러워진 거는 이게 또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나는 2배에서 그대로 올릴게. 위에다가 2배 하면 2A, 2B, 36 얼마 차이 나요? 둘이? B만큼 차이 나죠? B가 4%인겨. 그럼 A는 몇 %일까? 14%가 돼버리겠죠. 더해서 18이니까요. 농도의 차 구해달래요. 그렇지, 10%. 그 다음에
91번 볼게요. 지금 얘는 지금 잘 보면은 어떤 A라는 이제 합금이랑 B라는 합금이 있는데 거기 안에 구리랑 아연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잘 봐. 이런 문제인데 너네가 A가 만약에 100g이야. 근데 문제 말 그대로 구리가 20%고 아연이 30%래. 그럼 이거 몇 g인 거야? 100g에 20%가 20g. 여기는 30g. 이렇게 g수를 구할 겁니다, 쌤이랑. 왜냐면은 이게 B도 설명이 또 있죠. 문제 보시면. 맞나요? B도 써있는 거 보이지, 뒤에? 그럼 이렇게 더해서 얼마 준 거야, 문제에서? 마지막에? 200g. 둘이 더해서 얼마 준 거야? 150g. 이렇게 식에 쓸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마지막에 알려준 구리랑 아연을 정확한 g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가 모르는 A랑 B를 미지수로 더 넣고 이렇게 퍼센트를 곱해서 가지고 와주셔야 되거든요. 40%, 10%. 그러면 가봅시다. A g수 몇 g이라고요? 몰라. X. B는 몰라. 근데 구리랑 아연을 가지고 왔을 때 얘 구리 몇 퍼센트? 20%. 그럼 나랑 써달라고 실제로 몇 g인지. Xg에 20%.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최대한 약분해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20은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X겠죠. 두 번째 아연은 30%래요. 30%는 100분의 30이니까 10밖에 안 되겠죠? 10분의 3X. 두 번째 비합금 봤을 때 얘는 40% 있대요. 그러면 20%가 5분의 1이었으니까 40%는 얼마일까? 5분의 얘는 5분의 2 X. Y. 여기 아연은요? 10%. Y의 10%니까 10분의 10분의 1 Y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A랑 B의 구리가 이만큼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게 녹여서 합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그럼 둘이 합쳐진 거야. 그랬더니 몇 g 됐대요? 5분의 3. 200g. 5분의 3은 200. 네? 아니죠. 이거 X랑 Y인데. 네? 여기는 몇 g 됐을까요? 150g. 그럼 이렇게 쌤이랑 식을 하나, 두 개 쓰는 거예요. 가볼까요? 첫 번째, 5분의 1X, 더하기 5분의 2Y. 200. 그렇지. 그럼 여기서 뭐 하고 싶어? 5 곱하고 싶죠? 잘했어. 곱할게요. 그러면 2Y 될 거고 1000 됐어? 그렇지. 두 번째, 여기는 10분의 3X, 10분의 1Y는 150. 또 뭐 할게요? 10 곱하겠죠? 그렇지. 3X 더하기 Y. 여기는 어떻게 할까? 본인의 마음이지. 누가 없을까? X 없을까? Y 없을까? Y 없을까? 여기 두 개 할까요? 6X, 2Y, 3000. 그럼 몇 X 남습니까?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2000. 약분, 곱하기 해주시고, 약분할 거니까 X는 400까지. 그대로 올려버리면 400이랑 얼마 더해야? 1600. 2Y가 600이네요. Y 얼마야? 300. 알겠죠? 문제 뭐 구해달래, 얘들아? 300이요. P, Y 구해달래. Y는 300. 됐습니까?